보겠습니다. 다음 극한을 구해줘라. 얘는 조금 그래도 극한 중에 쉬운 극한이죠. 분자 분모가 다 이제 x에 대한 1차, 그러니까 특히 분모가 루트 2차니까 1차로 봐야 되지. 그래서 분자 분모를 이제 x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좀 주의할 거는 여기서는 x가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그냥 나누시면 상관이 없는데 가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애들도 있죠.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그럼 x로 나눠주면 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x분의 1 분의 2. 자, 요렇게 되겠죠. 0으로 가죠. 극한값은 이제 2가 나온다.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4번. 다음 극한값이 6이고 이 극한값도 6인데 a, b의 값을 구해봐라. 자, 일단은 리미트 첫 번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x제곱 빼기 a제곱 약분이 되죠. x 플러스 a가 남고 x를 a로 보내면 2a로 가겠죠. 2a가 6인 상황. 자, a 값은 간단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가 루트 x제곱 더하기 ax 빼기 루트 x제곱 더하기 bx. 이제 루트에서 루트를 뺐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우리가 유리화를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꾼다 그랬죠. 유리화를 해보시면 너에서 너를 빼게 되는데 그러면 a 마이너스 b x가 남고 분모는 서로 더하는 게 남아. 이렇게 남지. 이렇게 남습니다. 자, 이제 분자 분모를 다시 x로 나눠줍시다. 그럼 너는 1되고 x분의 1되고 1되고 x분의 b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a 마이너스 b로 간다. 분모는 2가 된다. 근데 그 값이 6인 거지. 이제 a가 3이니까 3 갖다 넣어주면 쇽 12, 쇽 9, b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a는 3이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34번. 조금 뒤로 넘어갔고 상당히 제법이네요. 뭐지? 왜 잘 풀었지? 자, 그 대신 범위가 전범위잖아. 범위가 넓잖아. 그럼 애들이 까먹거든 보통. 너네가 이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을 한 달 후에 보면 또 까먹어가지고 잘 못 풀어요. 보통 한 10개 틀리고 막 그래요. 자, 0부터 x까지 ftdt. 너가 다음과 같이 생겼대. 좌변은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함수 형태.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x 0부터 2까지 ftdt. 자, 여기서 일단은 얘는 적분 구간이 상수기 때문에 얘를 k라고 치환을 할게요. 얘를 k라고 치환하고 양변을 미분한 다음에 정적분을 수행을 해서 k를 구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x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시는 게 이 값을 구하는 게 좀 더 쉽죠. 2를 대입하시면 k는 8 빼기 12 더하기 2k. 자, 이렇게 나와. 즉 k 값이 4가 바로 나오지, 그지? 그럼
보니까 둘이 자리가 바뀌었네? 뺏겼구나. 제가 충전기 때문에 여기 앉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k 값이 나왔으니까 f-를 구하려면 양변 이제 미분하면 되죠. 양변 미분하시면 fx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니까 플러스 4까지. 짠. 그래서 이렇게 마일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지? 13 나오나요? 13 나오죠. 는 13.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37번.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37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좀 틀렸네요. 일단 그림만 맞게 잘 그려주시면 되고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함수는 x제곱 더하기 4 절대값 x 빼기 5.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함수죠. x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얘는 x가 0보다 클 때.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등호는 아무 쪽에나 넣어주자. 그래서 각각의 실근을 구해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5랑 1에서 실근을 갖고 얘는 5랑 마이너스 1에서 실근을 가져요. 이렇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마5랑 1인데 y축 있고 1, 마5, 마1, 5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림 그려보자. 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그지? 근데 0보다 클 때가 이쪽이야. 그러니까 너네 0보다 작을 때가 이쪽이야. 그러니까 너네 그러니까 우리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만큼이네. 실질적으로는 이 그림 자체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x제곱은 x제곱 대신에 우리가 뭐라고 써도 되죠? 오, 잘 배웠네요. 이렇게 쓸 수 있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0부터 1까지 그냥 정적분해서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적분하는 거야. 2배 0일 정적분 x제곱 4x 빼기 5. 얘는 뭐 넓이 공식을 쓰거나 할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물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이 부분을 0부터 1을 선생님이 조금 확대해 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조금 과장하자면 약간 이렇게 생겼지, 그지? 그럼 이걸 싹 연결해. 그럼 이만큼 길이 1이니까 여기 무조건 6분의 1이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지? 여기 1이고. 그러니까 너의 넓이는 2분의 5야. 둘을 더해서 곱하기 2 하면 되죠? 답은 5 더하기 3분의 1입니다. 3분의 16 나와야 돼요. 짠! 적분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긴 낫죠. 넓이 쓰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40번. 답 이거 맞니? 맞아?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 상당히 빨리 끝나겠는데 애들이 이것도 많이 안 틀리고. 어허. 그러면 뭐 빨리 끝났을 때 대비한 또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있어요. 절대 여러분을 집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또 훌륭한 학생에게는 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이렇게 생겼대. 근데 P는 원점에서 출발하고 Q는 좌표가 2인 점 밑줄 동시에 출발을 한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요 수직선상 위에서의 움직임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원점에서 출발하는 애들이 많아. 그지? 즉 0에서의 위치가 0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 Q는 0이 아니라 2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지. 두 점 PQ가 만나는 지점까지 Q가 움직인 거리. 일단은 만나는 지점까지라기보다는 지점 동그라미 치고 순간이라고 써주세요. 순간. 만나는 순간까지 총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일단은 둘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둘이 만나려면 위치가 같아야 되겠죠. 우리는 속도식을 알고 있으니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구해줄게요. P의 위치는 부정적분해서 적분상수 0 넣어주시면 T제곱,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자,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적분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T가 되는데, 적분상수가 2인 거죠. 요렇게. 자, 둘이 서로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둘이 만나는 지점까지니까. 그러면 일단은 요 인수분해를 해야겠네. 1이나 2 같은 거 되겠지 뭐. 1은 어림도 없고 2가 되지 않을까? 하하, 2가 딱 되죠. 8 빼기 4. 여기가 4 빼기 2 더하기 2. 딱 같죠. 넘겨서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어차피 조립제법이라는 걸 뭘 대입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T값이 2가 되는 걸 찾았어요. 물론 이 이외에도 실근이 더 있으려면 있을 수는 있겠지. 원칙적으로는 조립제법을 해서 더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미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나는 지점까지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만나는 지점이 여러 개일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야. 하나밖에 없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턴을 종료하셔도 됩니다. 0부터 2까지. 절대값, 너의 속도, ET 마이너스 이렇게. 요게 바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었죠. 이걸 우리는 속력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그럼 이거는 직접 이제 뭐 적분을 구간별로 나눠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1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려서 도형으로 해결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했지. 딱 보면 2분의 1에서 근을 갖죠. 자,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뾰족 이렇게 생겼는데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면 높이는 1이에요. 왜냐면 높이는 2배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니까. 그렇다는 건 너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높이가 밑변의 2배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하는 과정에서 밑변의 제곱이 곧 넓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4분의 1이야. 여기는 2분의 3이니까 4분의 9가 되겠죠. 둘을 서로 더하시면 답은 2분의 5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숙제 풀어보겠습니다. 숙제 몇 개만 풀자. 몇 개 풀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단 여러분 지난 과정에 대한 오답 모음을 준비를 했고요. 이거를 다 푸시면 되고. 근데 불행히도 오답이 별로 좀 적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아쉽죠. 나는 왜 이거밖에 풀 게 없냐. 아쉽기 때문에 이거를 다 풀었을 때는 얇을까? 뒤로 줘. 아, 아닌데 왜 그러지? 네 거는 조금 더 두꺼워. 이렇게 많아요? 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6개만 됐어요. 요거를 이제 좀 이따 풀 거고 우리 과제 몇 문제만 하고 그거 조금 풀고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대체로 시험을 상당히 잘 봤기 때문에 사람도 별로 없고 맛있는 거나 먹을까요?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사실 만점도 한 명 있거든. 40문제 다 맞히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물론 찍어서 운이 좋았지만 뭐 그것도 실력이니까. 자, 우리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33, 39, 43, 45, 52, 55 이만큼만 풀게요.
33 보겠습니다. 33. 다음 2차 함수에 대해서 요 값을 구해봐라. 자, 일단은 f'0 더하기 f'2가 0이라는 소리는 a 값이 얼마라는 소리냐면 2라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 2차 함수 머리에서 그려봅니다.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죠? 2차 함수는 어떤 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접선들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그 대칭 축에 대해서도 접선들끼리도 막 대칭이 돼. 그지? 그렇다는 거는 0에서의 미분계수와 2에서의 미분계수의 합이 0이라는 소리는 0에서의 접선과 2에서의 접선이 서로 대칭이라는 소리야. 그죠? 그럼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겠어? 당연히 1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럼 대칭축이 1이라는 소리는 모든 근의 합이 2라는 소리겠지. 하나의 실근이 0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2가 되겠죠. A는 바로 2가 나옵니다.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자, 그랬을 때 0부터 2까지 정적분해달래. 근데 우리는 실근부터 실근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어떻게 구하면 돼요? 넓이 공식 쓰면 되지. 왜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0, 2. 그러니까 넓이 공식 6분의 최고차항이 12짜리네. 2의 세제곱. 답은 16이 되겠죠. 이런 문제였다. 39번. 39번 문제가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어느 걸까? 괄호 1번일까요? 괄호 2번일까요? 혹시 39번 질문하신 분? 괄호 2번. 자, 39-2번. 이따 뭐 먹지? 사람도 별로 없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또 오마카세 있다는 소리 하겠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요거를 우리가 부정적분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t에 대한 식을 그냥 스몰 ft라고 한다면 너를 대문자 f로 바꿔서 대문자 f 1 더하기 2x에서 대문자 f 1 빼기 x를 이렇게 빼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미분계수 형태인데 완벽하게 미분계수가 되려면 너에서 너를 뺀 게 여기 들어와야 돼. 근데 빼면 3x가 나오지. 그래서 3x로 바꿔주고 3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너는 미분계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미분계수냐면 1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너는 스몰 f 1 곱하기 3. 스몰 f는 요 안에 있는 t에 대한 식. 1 갖다가 넣어보시면 5가 나옵니다. 곱하기 3 하면 답은 15였던 요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43번. 자,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라지 fx라는 함수가 밑줄 3개의 극값, 3개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 a 값의 합을 구해봐라. 요거 조금 잘 살펴야 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라지 f의 도함수가 스몰 fx지, 그지? 근데 라지 f의 도함수가 스몰 fx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의 존재성은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스몰 fx의 어떤 부호의 변화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스몰 fx의 부호를 보자. x3승 더하기 6x제곱 다음에 더하기 9x 빼기 a는 0을 보는 건데 는 a로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너랑 a랑 어떤 관계로 만나는가?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게 되면 이제 4차 함수가 세 군데서 극대극소를 갖게 되는데 약간 주의할 점은 뭐냐면 세 군데서 극대극소를 갖는다고 해서 극값이 꼭 세 개가 나오는 거는 아닐 수도 있지, 그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세 군데서 극대극소인데 극값은 세 개가 아닐 수가 있어. 언제가 가능하지 그런 게? 그죠? 우리가 극소값끼리 서로 같을 때. 지금 세 개의 극값이라는 거는 극대극소가 되는 x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극대값, 극소값 이런 값들, 함수값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극대극소 중에서 극소가 함수값이 서로 같게 되면 실제 극값의 종류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경우는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문제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포인트야. 얘는 그리기 굉장히 쉽죠. 0에서 근을 갖고 마이너스 3에서 접하는 함수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서 비율 관계상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수 있는 거는 A가 요 사이로 지나가면 돼요. 요 사이로 지나가면 되는데, 즉 0보다는 작고 마사보다는 커야 되는데, 그 중에서 누구는 안 되냐면 정 가운데로 지나가는 마이너스 2는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거는 마1, 마2, 마3 중에서 누구는 제외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2는 제외하셔야 된다. 왜? 이때는 극소값끼리 일치하게 됩니다. 얍, 요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답이 그래도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답지 2번이랑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마이너스 4로 고쳐주세요. 내신 같은 데 나오면 이거는 마이너스 4가 맞습니다. 선생님도 고쳐놓을게요. 근데 이제 어떤 포인트인지는 알겠지. 극값이라는 거는 극대 극소 값을 말해. 극대 극소가 되는 x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는 거야. 단순하게 세실근으로 풀면 틀려요. 이거 내신 같은 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이의제기 나와요. 그 다음에 45번 0부터 4 사이에서 정의된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가 돼 있죠. 근데 문자가 조금 안 맞다, 그지? 이게 괄호 안에가 t에 대한 함수로 나왔어야 되는데 x에 대한 함수로 돼 있네. 왜 이렇게 돼 있지? t에 대한 함수로 아마 풀었을 것 같아요. 푸셨다면. 설마 그냥 이걸 x를 상수 취급하고 여기다 전체적으로 x를 곱하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직접 적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f' x가 안에 들어가 있는 요거고 0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0이다 이런 식으로 요 두 가지 이용해서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인수분해 되죠? 0, 1, 3을 근으로 가죠. 0, 1, 3을 근으로 갖는다는 거는 우리 4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0이 0이니까 요렇게 지나갑니다. 짠! 0, 1, 3 그림이 이렇게 알맞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구하고 싶은 거는 0부터 4 사이에서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4에서의 함수값은 사실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그지? 4가 여기보다 클지, 4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4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는 몰라요. 걔는 대입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이랑 3, 그 다음에 4 중에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고 무조건 제일 작은 거는 3이죠. 얘는 개형상 당연히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요거 이제 적분해가지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fx는 4분의 x4승 3분의 4x 세제곱 2분의 3 x 제곱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다가 이제 3 넣은 게 최소고 1이랑 4를 넣어서 걔네끼리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걔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한번 해봐라. 만약에 이게 싫다. 그러면 조금 이거를 정적분을 쉽게 가는 방법이 있나? 있기는 한데 뭐 그냥 대입하는 게 지금 수준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입해서 계산해봐라. 그 다음에 52번. 자, 넓이가 서로 같을 때가 뭐였냐면 정적분하면 0이다 였고, 그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랬냐면 너를 부정적분으로 가지는 함수의 어떤 함수값의 차이가 이제 0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했죠. A 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1대 2니까 3분의 2가 나오는데 얘는 직접
정적분을 해도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원래는 어떤 개념이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거를 스몰 fx라고 생각을 하고 라지 fx 그래프를 한번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a와 2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야, 그지? 자, 근데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사실은 정적분 입장에서는 0부터 2까지 스몰 fx에 대한 정적분 값이 0이라는 소리고, 이거를 계산하면 사실은 원래 a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게 계산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 방식을 알려주는 거고, 얘가 이제 0이라는 거는 너의 부정적분 입장에서는 라지 f2에서 라지 f0을 뺀 게 0이라는 소리고, 이렇게 네가 0이라는 소리는 라지 f2와 라지 f0이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여기가 2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여기가 0이라는 소리죠. 이게 라지 f2와 라지 f0이 같다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여기서의 비율 관계를 토대로 여기 a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1대 2니까 a는 3분의 2가 나오는 이런 문제였다. 자, 55번까지만.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좌표 평면에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가 x, y 축과 일치되게 놓여져 있고, 근데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칠하려고 한대. 이 칠해진 부분의 면적의 비가 파랑 대 노랑이 2대 3이래요. 2대 3. 그랬을 때 0부터 15까지 너를 정적분한 값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사실 뭐냐면 이렇게 돼서 fx 있고 gx 있고 정사각형 있죠. 여기가 15, 여기도 15. 지금 파랑 대 노랑이 2대 3이라는 거는 가운데 y는 x를 기준으로 보시면 파랑을 4K라고 하고 노랑을 6K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2대 3은 4대 6이기도 하죠. 이렇게 놓는 이유는 노랑이 반 갈라졌거든. 3K, 3K인 거지. 파랑도 반 갈라졌거든. 2K, 2K입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fx를 0부터 15까지 정적분을 하고 싶으니까 이 부분을 보고 싶죠? 근데 너의 비율은 전체 10K 중에서 2K니까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즉 5분의 1 곱하기 15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이 부분의 넓이이자 이쪽 함수인 fx를 0부터 15까지 정적분한 값이 되게 된다. 이런 문제였다.